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간을 살리는 주요한 영양성분들 6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은 일단 낮에도 굉장히 피곤하세요. 해독도 안 되고 낮에 졸렵고, 낮에 졸려온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상선 저하도 있고, 부신피로가 심해도 낮에 졸렸고, 식후에도 졸렸고, 당뇨 전 단계가 있어도 낮에 졸렸고, 간이 해독이 안 되면 낮에 졸렸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이상하게 졸립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봐야죠. 그 외에 기면증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한 원인 중에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럼 간이 안 좋아서 낮에 피곤하다고 했을 때 간을 살리는 성분들을 제가 6가지 정도 뽑았는데, 첫 번째는 저번에 얘기했던 밀크시슬이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설폴라판입니다. 설폴라판을 들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설폴라판은 1992년에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이네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폴 탈라레이 박사가 최초로 발견해서 발암물질을 배출시키는 효소들의 생산을 증가시켜 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알려졌는데 30여 년간 2,000개 이상의 임상 실험이 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임상 실험이 된 거죠. 이게 근데 그 후로 암뿐만 아니라 당뇨, 알츠하이머, 자폐증, 우울증 등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혀진 논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설폴라판이 DNA 손상을 줄이고, 그러니까 암 예방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암을 발생시키는 DNA 부산물을 줄인다고 이게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커서 염증도 낮추고 면역도 높이고 노화도 늦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폴라판이라는 게, 설폴라판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녹색이 생각이 나거든요. 녹색.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채소에 맞는 거죠.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면은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이런 것들이 십자화과 채소인데, 이게 여성들의 어떤 해독과 여성 암에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십자가 채소를 다량 섭취한 사람들은 사망률이 22%가 낮다.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채소를 다량 섭취한 사람들, 다른 채소도 좋은 게 있으니까 양파도 있고 당근도 있고 있죠. 근데 그런 군보다 6%가 더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연구에서는 암 발병률이 십자가 채소로 최대 55%가 감소하고, 어떤 논문에서는 암 걸리는 환자의 사망률이 최대 43%까지 줄어든다고도 나와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채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저의 10kg 지방을 감량한 한 달 반 만에 그 식단편에 보면 항상 브로콜리가 있는데, 사실은 브로콜리류들이 생체 이용률 차이가 다 큽니다. 생체 이용률 차이가 커가지고 다 똑같은 효과를 내질 않아요. 똑같이 설폴라판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요. 브로콜리 새싹, 분말, 음료, 보충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태에 따라서 틀리고, 이게 요리법, 품종, 제조사, 개인의 장내 환경, 위장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최대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에 4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40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설폴라판이 함유가 입증된 원료를 열에 가하지 않은 상태로 섭취를 해야지 더 좋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에 가하면은 설폴라판이 좀 줄고, 열에 가하지 않고 이빨로 씹으면 가장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치더라도 약간만 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씹어야 되고, 씹어야 되는 이유는 씹어야지 설폴라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어요.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씹을 때 그것이 나와야 이것이 활성화돼서 설폴라판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십자가 채소 중에서 어떤 채소가 가장 설폴라판이 많이 들어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설폴라판을 다른 말로 글루코라파닌이라고도 합니다. 글루코라파닌. 근데 브로콜리보다 브로콜리 새싹의 10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로콜리를 먹는 것과 브로콜리 새싹을 먹는 것은 100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푹 익혀서 먹는 거랑 살짝 데쳐 먹는 거랑도 40배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꼭꼭 씹어가지고 입에서 미로시나제 효소가 나오게 하는 거랑 나오지 않게 하는 거랑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가장 최적의 해독 효과, 암을 갖다가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로콜리 새싹이 굉장히 중요하고,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있는 설폴라판의 효능은 ADHD나 자폐증과 같은 데서도 그 효능이 입증이 됐는데, 뇌 자폐 증상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의 수치를 낮추고, 뇌는 산화를 스스로 막는 능력이 거의 없는데 이 설폴라판이 뇌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성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마치 이제 CBD처럼 그런 효과가 있고, 세포 보호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손상된 DNA를 수리합니다. 그래서 자폐 증상을 호전시킨다고 이제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그 ADHD나 자폐 기운이 있는 아이나
성인들은 브로콜리 새싹에 있는 설폴라판을 잘 씹어서 복용하면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들을 지금 밀크시슬, 설폴라판 두 가지를 했죠. 세 번째는 글라이신이라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글라이신은 이제 아미노산인데 뇌와 신경계의 신경 전달 기능을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또 글라이신 자체가 글루타치온, 콜라겐 합성을 하는 중요 재료니까 얼굴 밝아지고 피부 탱탱해지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옥시토신을 합성하거든요. 옥시토신은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포옹 호르몬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콜라겐 합성 촉진 아까 얘기했죠. 관절도 튼튼해지고, 글루타치온 합성에도 도움이 되니까 간 건강이나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고, 담즙 생성도 분비시키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에너지 대사를 높이고, 이게 안 좋은 게 없네요. 그다음에 신경 전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집중력도 높이고, 정신질환도 예방하고. 그러니까 글라이신은 굉장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미노산입니다. 해독할 때 있어서.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에 혈중 글라이신의 농도를 높이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염증 반응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불면증에도 글라이신이 관여하는데, 혈중의 글라이신 농도가 낮으면 심부 체온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숙면을 방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몸이 약간 서늘하고 추워야 잠을 잘 자는 거 아세요? 몸이 더우면은 잠을 못 잡니다. 열대야라고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사람이 잘 때 체온이 좀 떨어지거든요. 체온이 떨어지면 숙면을 취합니다. 그래서 잠잘 때 방 온도는 좀 서늘한 게 좋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몸에 열이 많고 불면증인 사람은 잠자기 전에 글라이신을 좀 먹으면 심부 온도가 좀 떨어지고, 방 온도를 좀 차갑게 해놓든지 서늘하게 해놓든지 창문을 좀 열어놓으면 좀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러면서 잠자는 동안 간해독도 잘 잘 수 있다. 그래서 지금 6가지를 다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은 첫 번째 나노미크로시스를 저번에 얘기했고, 두 번째 설폴라판, 특히 브로콜리 새싹 분말이 많고, 세 번째 글라이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번, 5번, 6번째 물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